제28장 악의 길에 보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8장 악의 길에 보아. 이거는 호견에게 무공을 사용할 것을 말하였으나 호견이 조금은 염려되었는지, 호견아, 그렇다고 까불까불하면 안 된다. 무공이란 머리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배도록 자연스럽고 무공을 마음이 가는 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무도이니 이를 항상 명심하고 무공을 전개할 때 몸이 가는 대로 이와도로 투진결을 운영해 보도록 해라. 명심하겠습니다. 뭐, 너는 호견이가 아직은 미숙하니까 특별히 신경 쓰고 호견이에게 무리가 되면 언제나 내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냥 약간의 훈수를 두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이 붙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 너도 이미 나에 의하여 몸이 어느 정도 돌아왔으니 걱정은 하지 않으마. 이거는 두 동생에게 말하고 황룡사 방향을 쳐다보았다. 다른 곳은 노을이 들어서 이곳 오체지에는 신의 조화로 보였고 무릉도원과 비교될 만큼 환상의 절경이었지만 지금 이건이 보고 있었던 황룡사는 왠지 모르게 어둠과 혈색 운무가 보일 듯 말 듯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계시오? 쾅, 쾅, 쾅쾅. 이제 날은 저물어 어둠이 찾아왔고 황룡사의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원래 이곳 황룡사의 정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밤이 늦도록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곳 문은 언제나 개방되어 있었다. 또한 황룡사 경내에 건물 입구와 건물 곳곳은 언제나 등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서 오밤중이라도 이곳 황룡사는 언제나 금부치의 금과 같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호견이 황룡사 정문이 닫혀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고 다른 사람을 두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을 두드리며 황룡사의 승려들을 찾았다. 계시오? 쾅, 쾅, 쾅. 호견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안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았다. 그는 두세 차례 더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여전히 절하는 잠잠하여 일건과 무호에게 다가왔다. 형님, 이상합니다. 원래 이곳은 평소에 정문에 문짝도 없었고 이곳 정문은 그냥 상징적인 문턱이었습니다. 언제 이곳에 문을 달고 굳게 걸어 잠갔는지, 그리고 절 안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깜깜하고 안에서는 일절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 형님. 이들이 모두 사천의 괴사로 인하여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52명이 있구나. 네? 무슨, 저 안에는 52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나 40명은 그냥 호흡이 미약하고 그 기세가 연약하여 여인들이 분명하고 나머지 12놈은 아주 괴악한 사공을 익혔구나. 이놈들은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절간에서 괴악한 짓을 벌인단 말인가.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이다. 12놈이 이곳에 자리를 틀고 절간에서 대왕도를 타는 것 같은데 참 신성한 절에서 아미탑을 모으는, 그래도 자신이 중이라는 신부님으로 습관적으로 탄식하거나 안타까울 때 언제나 연부를 외웠다. 밤중이지만 무호의 머리는 반짝였다. 원래 이건과 무호는 사천으로 여행을 떠날 때 처음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삿갓의 면사를 하였지만 호견과 같이 여행을 시작할 무렵 번거로워서 면사와 삿갓을 버리고 자유롭게 여행하였으니 이럴 것이 아닙니다. 형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우리는 담을 넘어서서라도 이곳에 들어가 사악한 무리를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천형님, 호견이의 성정이 정말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 녀석은 한 달 전만 되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선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통행세를 요구하던 녀석이 아닌가요? 물론이구나. 내가 저녁마다 불경을 외워주니 녀석의 심성에도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이 생겼나 보다. 에이, 이 형님들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노모의 아들이었다고요. 물론 우리 가정은 시골 가난한 농가였지만 저는 홀어머니 곁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가난과 동네에 유행했던 질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이곳 송파현으로 오게 되었고 반부가 있는 곳에서 작은 무관의 부사부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습격으로 도망했지만 말이죠. 알겠구나. 우선 내 말대로 이곳에 들어가 보자. 형님, 그럼 저 먼저 가겠습니다. 휘리릭 휘리릭. 형님, 저도 갑니다. 휘리릭 휘리릭. 무호가 먼저 경신법을 이용하여 가볍게 공중으로 비상했으며 공중제비를 여러 차례 회전하여 그는 정문의 거대한 대문을 넘었고 이에 호견 또한 단순하게 공중부양하여 대문을 뛰어넘었다. 녀석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하며 알릴 필요가 있나?
저렇게 화려하게 진입하다니. 후후후후후후후. 츠츠츠츠릿. 이건의 신형은 호련히 사라졌고 늦가을 밤 이건이 있었던 곳은 석이 한 줄기가 피어올랐다. 과연 이들에게 기다리는 활극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크, 깜짝이야. 형님, 그렇게 귀신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애 떨어질 뻔했습니다. 녀석, 말하는 것이 내가 남자지 여자냐? 애 떨어지다니. 더군다나 중이라는 녀석이.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쉿, 조용히 해라. 내가 사람인 것은 알고 있으니 지금부터 저놈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도 저놈으로 이야기해라. 일단 한 놈씩 잡아서 족치면 될 것 같구나. 녀석들은 지금 아주 많이 신났으니 말이다. 우선 저기 있는 두 녀석에게 절간해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 좀 시켜주거라. 네, 형님. 하지만 어떻게? 저는 칼질을 하면 녀석들의 수급을 베어야 할 것인데. 혹여나 물론 사나이가 칼을 뽑을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지금 내가 상대하는 남자들은 이곳 승려가 아니다. 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곳 승려를 모두 저들이 죽인 것 같구나. 그리고 여인들은 이들의 놀이개로 잡아들인 것 같구나. 이곳 여인들도 모두 가정을 잃었을 것으로 예상되는구나. 아니, 이런 쓰레기들을 봤나. 내가 비록 어릴 때부터 공자와 맹자님과 더불어 벽을 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의지덕과 공중도덕을 알건만 부처님의 집에서 내 이것들을 그냥. 호견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기 보이는 두 놈을 잡을 때도 매우 신중하게, 마치 고양이가 쥐를 구석으로 몰았다고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냥한다. 너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어떤 도로를 펼쳐 상대를 요리할 것인지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신결을 천천히 되새기며 행동해라.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호견이는 잠시만 기다려라. 뭐야? 너는 호견이를 따라다니며 남자들만 해결하면 될 것 같구나.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매우 짙은 사기에 쩔어 있는 녀석이고 대충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선한 녀석은 단 하나도 없구나. 보이는 족족히 해결해라. 나는 따로 이곳 우두머리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뭐 너도 감당하기 힘든 녀석이구나. 헐, 형님. 제가 비록 실력이 녹슬었다고 하나 이제 형님을 만나 예전에 저로 거의 돌아왔는데 저도 감당이 되지 않으면 신하경을 넘어선 고수입니까? 아마도. 너희들은 너희 일에 매진해라. 나는 가장 나쁜 녀석을 해결하고 너희와 만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도 무운을 빕니다. 녀석 내가 어디 수만을 상대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냐. 아무튼 알겠다. 너희들도 조심하고. 스스스. 히야. 제가 천형님의 저 경신법을 얻을 수 없습니까? 너무 신비하게 사라지는데. 녀석, 저 경신법은 나도 신비하구나. 내가 저 경신법을 하려면 아마도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나도 형님께 졸라도 형님께서 나에게 50년 연성할 자신이 있냐? 라는 말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나는 50년 동안 무공만 연성하며 살기는 싫구나. 잡소리 말고 저 두 놈부터 해결하자꾸나. 모호의 말에 호견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눈에서 서서히 안광이 흘러나왔다. 그의 결의는 두 눈을 보면 대단할 것이라고 능히 예상되었다. 너, 내가 알려준 보법 있지? 어떤 보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불용선화보와 나안보를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네, 형님. 물론 불용선화보가 더 은밀하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몰래 상대에게 출수한다면 이것이 나안보보다 낫겠지만 너는 아직 불용선화보가 능숙하지 않으니 우선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안보를 전개하여 불의의 기습으로 저 둘을 해결하자. 네,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 출발합니다. 호견은 무호에게 전음을 전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배운 나안보를 전개하는 호견은 매우 능숙하고 은밀하게 검은 모복을 입은 두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